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가 내년도 신경영상 각막형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이제 기업 설명회 IR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게임 체인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 기사가 이제 오후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테라피틱스는 최근에 7개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증권사 개인 투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내일도 지금 이제 IR이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면 테라피틱스가 이제 오후에 나왔던 공시를 보면 11월 7일 내일이죠. 목요일 날 내일은 이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진투자증권 부전 지점이면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또 이제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IR 지금 개최가 10월 21일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일 하면 8번째 이제 IR을 할 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연속된 IR을 하는 부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HLB가 진양훈 회장이 이제 정권사 이제 전국 영업점을 돌면서 IR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3월 달 고점 때까지 한 4배 정도 이제 올라갈 때 이 IR의 역할들이 상당했고 그 뒤로는 이제 IR이 좀 없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테라피틱스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속적인 IR로 주가는 이제 이때 양봉 내고 난 다음에 20일 2평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좀 제한적입니다만 이벤트를 본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IR은 이제 그런 어떤 배경에서 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제 직접 안기용 대표가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래 성장 원인입니다. 보통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뭐 100개 이상이 되고 그 1년에 1조 이상 수익을 내는 블록버스터가 뭐 10개 이상 이런 게 말 그대로 빅파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텍은 이제 이런 정도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요한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R&D가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상업화가 임박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하고도 연동되는 거고, 이제 질의응답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GN 259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제 G3BNT일 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안구건조증이었거든요. 안구건조증의 니스 이제 그러니까 틈새 의약품으로 블록버스터를 노리는 전략으로 이제 NRDO 모델로 과거에 G3BNT가 이제 했을 때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3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거의 90% 빠져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AACR 전에 주가가 3,000원권에서 뭐 한 6배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만원대 밑단에서 지금 흐름이 나옵니다만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질 때 올라가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님 이후되어 이 테라피틱스와 이노베이션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유효한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보다는 이제 신경영상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시어2와 유럽의 시어3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 임상이 이제 연내 종료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는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끝나는 걸로.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유럽 쪽에서 톱라인 발표되고 이어서 하반기에 미국 쪽도 톱라인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죠. 여기가 성공하게 되면 이제 안구건조증 임상도 재개가 되는 어떤 이제 R&D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유럽 임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면서 최근에 빅파마들과 판권 협상의 준비를 가셔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기 위해서 IR 때 여러 번 이제 제시했던 듀 딜리전스가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IR의 전 단계에서 이제 하는 게 실사입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입장에서 이제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고 데이터 이제 받을 거 받고 확인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에로 단계로 가는데, 그럼 유럽 임상에서 했던 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지금 마치 HLB도 그 자본 투자가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듯이 테라피틱스도 지금 이제 에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 확보가 탑라인에서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기술 수출 구조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제 워딩에 나왔다는 말은 내년도 탑라인이 좋게 되면 이어지는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IR을 계속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알제니오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최대 3조 대까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았고요. 경쟁 약물은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1조 이상의 그 매출을 기록했던 이탈리아의 돈페사의 옥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알제니오구하고 그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옥사베이터는 치료 기간이 8주고 영하 20도의 냉동 용기에 배송받아 가지고 또 소분해 가지고 좀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해요. 마치 이제 SC 제형이 IV 제형하고 비교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뭐 그 가루 형태를 그 식염수에다가 녹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IV 제형이 S 제형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각광을 받듯이 옥사베이트의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 대비해서 알제니오구 같은 경우에는 투여 기간이 4주니까 뭐 거의 절반 정도죠. 그 다음에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고요. 유통에서 일반적인 우리 사용하는 저만저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게 RGNU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 말고 이제 유효성이 이제 입증되게 되면 기타로 이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에로 관련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지금 순회 IR을 이제 작년에 HLB가 올해 3월달까지 진행했던 거를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들을 당분간 계속 뭐 진행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들을 요런 연휴에서 진행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상가합병을 완료해서 결국 이제 브라이언 김 그 베리스모 이제 대표가 이노베이션에도 각자 대표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결국 2020년도에 이제 킴리아의 공동개발자인 마이클 밀러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교수하고 킴리아를 최초에 생산한 유편의 세포 치료제 생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킴리아는 다른 항암제와 다르게 이제 환자 자신의 T세포를 끄집어내어서 요걸 이제 배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도 해서 그 벡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시 넣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집어넣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 환자한테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도 이제 그래서 비싸고요. 병원 시설과 정제소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킴리아가 미국에서 하게 되면 거의 한 10억 정도의 약값만 5억이고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고가가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거니까. 근데 치료 효과가 이제 기존의 그 항암제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반응률을 보이면서 완치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으니까 꿈의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시설의 헤드인 도널드 시글 교수와 베리스모를 창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세대 카티가 아니라 이제 상업화되었던 킴리아의 이 칼준 이제 유펜 교수가 창업 어드바이저니까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생산 경험이 있는 베리스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리스모의 이제 카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키르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카티 같은 경우에는 T세포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이제 키르라고 하는 말에 이 K는 이제 킬러라는 말이고요. R은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그 항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R은 이제 라이크 리셉터라고 해가지고 몸 안에 이제 T세포 말고 NK세포가 있는데 그 NK세포에 이제 그 NK세포는 이제 T세포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면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NK세포는 이제 경찰과 같은 초기에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면역을 이제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원제시세포가 인지를 해줘야 그 T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NK세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T세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전자 조작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부작용이 덜 하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하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니까 독성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NK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그런 구조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기 때문에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에서도 가능하다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카티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면 그 카티를 그 카티로는 안 되고 그래서 카티는 한 번만 딱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키르카 같은 경우에는 재발했을 때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카티에서 가장 문제점이 이제 T세포 탈진입니다. 왜냐하면 카티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 상태로 이제 움직여 가거든요. 그러면 항암세포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종양미세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T세포 기능이 막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T세포 탈진인데 이제 키르카 같은 경우에는 온 상태로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 주변에 가게 되면 이제 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T세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 떨어지는 이제 T세포 탈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여러 장점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이제 일상 데이터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2028년 정도니까 다른 항암제보다는 임상 기간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1위평의 부분에 오늘도 일단은 밑꼬리를 내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HLB하고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가면서 2만원 언더에서 지지가 안 되면 좀 더 내려가는 거래도 좀 더 동반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이 좀 나왔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 일봉상의 추세를 깨지 않는 상태인데요. 내일 만약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일봉상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9,000원 위로 바로 올라오는 양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4,000원 언더에서 또 오늘 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태깅이 나오다가 이제 20일까지 밀리고 21선에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내서 다시 3,000원 부분까지 내려갔는데 항상 3,000원대에서는 좀 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장기 뭐 이렇게 몇 년 정도를 보시면 2028년도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 3, 4년 정도 후에는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퀀텀 점프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임상이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뭐 요렇게 한 단계를 갈 때마다 주가가 뭐 많게는 10배, 뭐 작게는 몇 배씩 올라가는 사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모가 비상장입니다만 그런 흐름이 이제 이노베이션에도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중기 시각을 계속 가지시면서 보시라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